채권 금리하고 가격하고는 역에 상관관계죠. 반대로 그러니까 움직이죠.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.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려가고. 이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민감도가 낮은 단기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조금 더 유효합니다. 단기로. 예. 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금 투자를 하시는데요. 네. 6개월 금리가 한 1.5%고 그리고 1년짜리 금리가 한 2%라고 한다면 1년짜리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6개월짜리를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것들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유가 지금 6개월 금리가 1.5%지만 6개월 이후에는 한 3%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6개월씩 나눠서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다. 그래서 단기채로다가 투자하시는 것들이 좀 유리하다.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ETF는 어떤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여겨보실 상품들은 장기 채권은 아니고요. 단기 채권들인데요. 국내형하고 해외형으로 두 가지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. 국내형 ETF로는 단기국 공채 중심으로 투자하는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. 국채나 통화채에 투자하고요. 뭐 안정적인 자산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고 가중평균 단존 만기라고 그래서요.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0.4 정도 되는데 달수로 하게 되면 6개월 정도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외 단기 채권 ETF로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. 가중평균 단존 만기가 한 0.5 정도 비슷합니다. 그리고 미국채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중심으로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말씀 주신 두 ETF가 다 액티브가 들어가요. 그러면은 좀 매니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예, 채권형 ETF 중에서도 이제 패시브가 액티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패시브 ETF가는 벤치마크를 그대로 추정해서 운용한다는 뜻이고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관계를 0.7%를 유지하는 ETF인데요. 나머지 한 0.3% 정도는 운용력에 재량이 맡기는 펀드입니다. 채권형의 경우에는 액티브로 운용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먼저 당연히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목적들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.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벤치마크에 포함된 채권이 실제로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요. 그러기도 해요? 예,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채권 지수가 다양한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액티브를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단기 채권 액티브를 하나는 일반이고 하나는 이제 미국 달러로 되어 있는데 미국 달러 단기 채권으로 하게 되면은 혹시 좀 뭐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? 이제 둘 다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요. 보유자산의 안정성이나 뭐 잔존 만기도 한 6개월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이자 수익들도 제가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딱 한 가지 차이점들이 이제 통화입니다. 예,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투자되고 있고요. 국내 단기채 같은 경우는 원화로 투자된다는 것들이 차이점인데요. 뭐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 채권 액티브 ETF가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.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원화 단기 채권 액티브 ETF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. 다만 이제 달러 단기 채권처럼 달러 자산 같은 경우는 위기 국면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수비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금융시장이 위기 때마다 주식은 크게 하락했지만 그때마다 환율은 크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위기 때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면 주식가치 하락분을 달러가치 상승분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잘 아시는 그 소위 강남 부자들이 달러를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무조건 달러로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달러는 위기 때마다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달러를 저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. 그럼 그거랑 좀 대비하면은 ETF로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사실 가장 편한 방법들이 달러 예금입니다. 그렇지만 달러 ETF를 갖는 것들도 그에 못지않은 장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좀 편리합니다. 어떤 점이 편리하죠? 그냐면 실시간 ETF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두 번째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습니다.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만기가 있군요. 예, 그래서 뭐 재투자하거나 재가입하거나 만기 연장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 좀 편안한 점들이고요. 또
ETF가 아무래도 예금 대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좀 이자가 좀 높은 편이고요. 또 중도에 돈이 필요해서 환매할 때도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 환매 수수료, 해지 수수료가 있어서 약정한 이자를 못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. 사실은 ETF 같은 경우는 그런 페널티적 금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. 가장 큰 장점입니다. ETF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네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IRP로다가 활용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다.